PPT 9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 끝나가고요. 어떻게 뭐 1시간 동안 못 들었는데 좀 저희가 재미가 있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요거 얼른 준비된 거 발표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솔하게 쓰자. 글을 쓰고 책을 써도 우리 삶의 희로애락, 희망, 아픔,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어떤 숨김이나 가감 없이 이렇게 쓰자가 늘 강조하는 말이고요. 경험을 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전자책 제목이 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 극복 이야기라는 1,000원짜리 전자책이었었는데 지금 말라딘등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책인데 그냥 순전한 제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직장 때 어떻게 우울증이 왔는지 증상이 어땠는지 그걸 담았었는데 또 온전한 저의 경험을 담았을 뿐인데 이렇게 그 책이 제 블로그나 이렇게 그런 댓글들 보면은 되게 공감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깨달았죠. 나는 그냥 내 경험을 담았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예를 들어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런 책 제목만 보더라도 우울증 사람 혼자만 아니겠네 이런 또 안심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경험은 다 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서 내 글을 보는 어떤 초보자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쓰자. 또 중요한 거는 내 글과 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내 글과 책을 보고 좀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으면은 다 전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글쓰기 할 때는 좀 가독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읽기가 편하고 또 잘 읽혀야지만 또 글 보고 책을 보는 사람이 좋은데 이런 글쓰기 방법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은 짧게 써야 되는 거죠. 문장이 너무 길면은 이제 쓰는 사람도 정리가 안 되고 이제 보는 사람도 불편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오늘 양평 담다에서 강의를 하러 갔고 가니까 12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고 했고 막 죽여집니다. 어때요? 막 숨이 차죠?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나는 오늘 양평에 강의를 갔다 왔다 끊어주고 하니까 12분 정도가 앉아 계셨다 이런 식으로 딱 짧게 문장은 짧게 쓰자. 그리고 수동형보다 능동형이 더 이제 문장이 짧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취직을 하였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취직했다 이런 표현들 양평 담다에서 8월 한 달 동안 커피를 500원 할인되어 판매된다 이런 수동형보다 카페 담다에서 8월 특별 행사로 커피를 500원 할인 판매한다 이런 능동형 문장이 문장은 짧고 좋고요. 우리가 무심코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되게 불필요한 표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여기 지금 것이다가 2번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한번 빼버릴까요? 그것을 빼면 상상은 즐겁다. 굉장히 짧지만 명 전달이 더 잘 되잖아요. 다 불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리고 주어, 목적어, 소수로 우리 학교 때 이런 거 배웠는데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요거 딱 3가지만 알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글쓰기 또 싫어져요. 기본만 알면 됩니다. 그냥 주어, 목적어, 소수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글을 쓰면서 혹은 다 쓰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우병아 대표가 주어, 소수로, 목적어 뭐를 전자책 쓰기 강의를 소수로 한다. 이거잖아요. 주어, 목적어, 소수로. 근데 주어랑 소수로가 안 맞으면은 굉장히 문장이 어색해지는 거죠. 내가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이 주어와 소수로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또 이해하기 쉽게 쓰자. 우리가 어쨌든 쉬운 게 또 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조금 쉬운 단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뭐 식사라는 표현보다는 밥, 이렇게 밥 먹었냐 이런 식으로 쓰고, 또 잘한 예를 들어 치하라는 표현보다는 칭찬, 이렇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이런 편안한 또 단어나 이런 걸 쓰고, 너무 어떤 설명 위주보다는 사례 위주로 많이 쓰자, 이런 것들이 좋고요. 우리 또 오감 있잖아요. 오감,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이제 이런 것들을 글에 이제 오감을 활용하면은 뭔가 글이 조금 더 생동감이 있고 몰입이 잘 되죠. 한번 예시 한번 볼게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맹살에 닿자 소름이 돋았고, 이런 건 약간 촉감에 대한 거잖아요.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 소개, 이런 거는 이제 청각에 대한 거고, 간 내린 갈색의 커피의 진한 향, 이런 거는 이제 갈색이라는 거는 시각, 또 간 내린 커피 향은 이제 그 후각이죠.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오감을 활용한 글을 쓰자. 자, 그리고 우리가 소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따옴표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따옴표도 왜 한 개씩 들어가는 온 따옴표가 있고 이제 두 개 들어가는 쌍 따옴표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온 따옴표는 어떤 작가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얘기하고, 이제 주로 이제 쌍 따옴표는 실제로 그런 대화체를 들어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은 어떤 그 글의 몰입이 잘 되고,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를 글로 한번 써본 거예요. 끼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후 쿵하는 소리 후에 기억이 안 난다. 정신이 드세요? 환자분 성함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익숙하지 않은 약품 냄새가 났다. 그곳은 병원 침대 위였고 내 다리엔 새하얀 붕대가 칭칭칭 감겨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때 이제 소리나 그런 이제 의사님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마치 이제 그 드라마로 보는 것처럼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그 장면이나 사건들의 대화체를 생생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떤 내 글에 좀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여기 파소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요런 파소나 법칙의 요런 흐름으로 따라가지고 어떤 이 글의 순서를 정하면은 되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쓰거나 어떤 썸네일 만들 때도 이렇게 이제 어떤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몰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소나의 P는 이제 문제죠. 문제. 이런 거죠. 책 쓰기 어려우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책 쓰기 어려우시죠? 애들 키우기 어려우시죠? 좀 돈 벌기 어려우시죠? 이렇게 문제를 하는 거죠.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이렇게 문제. 그 다음에 A는 친근감, 공감. 저도 그래요. 저도 죽겠습니다. 공감을 되는 거죠. 다음에 해결책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는 제안을 해보고, 고객들을 좁혀보고 행동하는 이제 이런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P, 요거 제가 이제 원데이 클래스에 이제 모집할 때 쓰는 건데요. 요즘 줌으로들 강의를 많이 하는데, 줌으로 전자책 쓰기 배우기 어려우시죠?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는 질문도 편하게 못하고 따라가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A, 때로는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당신뿐이 아닙니다. 솔루션. 그럴 때는 함께 이제 오프라인에 모여서 배우면은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속도가 안 빠르니까 누구나 다 이제 따라갈 수 있어요. 제안. 전자책 코칭 강의 전문 나연부서에서 8월 30일 날 오프라인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선착순 5명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고객들, 컴퓨터가 서툴러서 어려우신 분들, 또 나는 이제 하루 만에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 시간이 많으신 분들 오세요. 다음 행동,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일본의 유명한 간다노 마사노리라는 마케팅 하는 사람이 만든 이제 파소나 도칙에 대한 그런 글쓰기 방법입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좋죠. 그래서 요런 게 이걸 바로 이제 책의 목차로 이제 짜는 거죠. P. 당신이 책을 쓰기 어려운 7가지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2장. 친근함. 언제까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3장. 해결책. 책 쓰기 5단계의 핵심 방법. 독자를 정하라, 주제, 목차, 글쓰기, 출판. 4장은 책을 쓴 후 난 변화, 홍보, 활용 방법. 5장은 책을 써야 하는 사람들. 이제 행동 전략은 하루 30분만 투자해서 3개월간 목표로 한 권 출판하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토나에 의해서 글을 쓰면은 되게 효과적인 글이 된다. 될 수 있겠죠. 자, 책의 순서와 방법들. 자, 이게 바뀌네. 자, 이제 책 쓰기 좀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 이제 출판의 종류와 장단점을 좀 알아보면은 출판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크게 봐서는 우리 다들 이런 이제 아는 실물 종이책이 있고 요즘에 전자책들도 많이 쓰고 또 전자책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종이책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요. 내가 혼자서 쓰는 우리 보통 개인저서라고 부르는 개인저서라고 있고요. 책의 종류 다양하겠죠. 자기개발서, 에세이 다양하게 좀 개인저서. 그리고 이제 공동 이름이 함께 쓰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명이 함께 쓴 책이에요. 50명이 달랑 개인당 4페이지 써서 이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7명이서 이제 자서전을 공저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의 방식에서도 소장용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자서전들 많이 만드는데 알라딘 교부동에서 다른 사람들은 구매할 수 없지만 내가 한 30권, 100권 가족집을 위해서 만드는 것들은 소장용이고 온라인에서 누구나 살 수 있을 것 같은 출판하는 책은 유통 출판용 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공저 같은 이름에 함께 책을 쓰다 보기 때문에 혼자 쓰는 개인저서보다 분량이 적어도 되고 출판비도 공고로 부담하니까는 좀 부담도 덜하고 시간도 이제 덜 들죠. 그 책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 혼자서 내가 이 개인저서를 쓰겠다고 도전하기보다 그냥 한번 좀 부담 없는 공저로 한번 참여해서 이런 책을 써보는 경험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제일 좋고요. 종이책의 장점이라면은 누구나 다 아는 실물 책이니까 이건 책이구나, 또 보기도 편하고, 단점이라면은 어쨌거나 책을 쓰는데 일정적인 분량이 필요하고, 또 책 쓰면 돈 당연히 출판 비용 들잖아요. 돈 들고, 또 집에 너무 책이 많을 때 어때요? 어떤 공간이나 부피, 무게를 차지하는 이런 게 있고요. 자, 전자책은 주로 여러 가지 또 유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펀딩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금홈 같은 데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주로 강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식으로 ISBN을 받아서 알라딘 교부 등의 유통 출판하는 방법이 이 두 개보다는 더 쉽고 접근하기가 쉬워요. 이런 이제 방법도 있고, 종이책보다 이제 제작이 쉽습니다. 우리가 종이책은 어떤 출판사에 맡겨 전자책은 내가 방법 배워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적어도 출판이 가능해요. 전자책은. 분량이 적으면 가격을 싸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 분량이 10페이지야. 1,000원 싸게 하면 돼요. 22,000원 싸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종이책 대비 훨씬 인세는 높죠. 우리가 뭐 종이책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개인 저서를 내도 보통 출판사에서 뭐 판매된 거에 한 5나 10% 정도인데 전자책은 40에서 70%의 인세를 평생 받죠. 평생. 종이책은 내가 다 판매한 것만 받잖아요. 또 만들어 놓은 내가 PDF를 내가 직접 팔거나 카톡 이메일도 내 지인들에게 편하게 이제 공유도 할 수 있고 무제한이잖아요. 이런 또 어떤 장단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책 쓰기 순서 뭐 우리 아까 쭉 이제 공부했듯이 어떤 내가 목적을 한번 적어보고 내가 대상을 한번 정해보고 이제 주제와 내용을 정해야겠죠. 어떤 내용의 책을 쓸 거야. 그 다음에 할 게 목차를 정해야겠죠. 1장, 2장, 3장 목차를 정하고 요즘 목차도 AI 같은 거 활용하면은 되게 쉬워요. 챗GPT나 이런 젠나이 정도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의 책을 요청하면 목차를 쫙 잡아놔요. 엄청나게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가 정해진 목차만 정해 150%도 완성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런 목차에 맞게끔 나의 어떤 경험과 배움 담아서 이제 글을 써야겠죠. 이제 글을 쓰고 퇴고해야겠죠. 맞춤법, 띄어쓰기 교정하고 만약에 내가 종이책을 낼 거면은 그냥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면은 출판사가 이제 해주는 거고 내가 전자책을 낼 거면은 내가 만약에 방법을 알면은 내가 표지 만들고 편집해서 출판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그런 또 코치나 계속 강의를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변화와 실행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가제는 양평에 사는 사람들로 한번 책을 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처럼 편하게 쓰면 됩니다. 내가 양평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뭐 에세이처럼 쓰든 시일서로 쓰든 모두 가능할 거고요. 자,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갖고 우리 분량은 한글 원고에 쓰시면 되고 뭐 A4 한 2장 이상 좀 많아도 괜찮고요. 뭐 사진 2-3장 이렇게 첨부하시면은 우리 저기 계신 이사님이 여러분들의 원고를 취합해서 공저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출판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임시로 만들어 본 표지와 제목이에요. 확인하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제가 그냥 예시로 한번 써온 건데요. 창동에 사는 사람들. 저는 궁금해요. 왜 이렇게 수많은 지역 중에 양평에서 사시는지, 양평에서 뭐라고 사시는지, 양평에 좋은 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창동에 사는 제 얘기입니다. 출세의 꿈을 안고 상경했다. 서울의 신정동, 신답동, 답심리, 중화동을 거쳐 지금의 창동에 터를 잡은 지 15년이 되어간다. 전 직장 인근에 가격에 맞는 집을 구하다가 창동으로 오게 되었다. 창동이 살기 좋은 이유는 5가지다. 첫 번째, 다른 데처럼 복잡하지 않아 좋다. 이건 제가 사는 서울 창동이라는 거예요. 근처에 도북산,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이 가까워서 산에 가기 좋다. 또 집 뒤에 바로 큰 재래시장이 있어 좋다. 서울치고는 집값이 싸다. 공기가 좋다. 이게 제가 창동에 살기 좋은 이유고요. 또 내 사무실은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있어서 나는 출퇴근 거리가 2분이나 맞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또 원래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제가 사무실을 매입을 해서 임대료 안내는 온전한 내 사무실이다. 쭉쭉 쓸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제가 질문했잖아요. 약간 사시는지 편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 너무 길기는 한데 원래 시간이 또 짧아야 더 집중이 잘 되는데 제가 이게 한 달 뒤에 또 올 거라서 한 달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이사님이 편집해서 한 권에 또 우리 책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니까요. 그래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되기를 바라고 최고의 여러분이 되고 내일 우리가 불시에 죽어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황홀한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글을 쓰고 책을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대표님께서 이제 한 달 동안 시간을 드리잖아요. 일단